촌스럽고 늙어빠진 너는 이제 필요 없어. 이혼해. 여보, 우리가 함께 보낸 세월이 40년이에요. 제가 뭘 그리 잘못했어요. 시끄러워. 이혼 서류 준비나 똑바로 해. 집이고 돈이고 다 내 거니까 너는 입 다물고 도장이나 찍어. 알았어? 이제 끝이야. 남편의 천대, 시어머니의 구박, 자식들의 무시. 40년을 참고 살았던 그녀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저는 강원도 영월에 사는 64살 이양순입니다. 24살에 맨몸으로 시집와서 시어머니는 첫날부터 저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셨습니다. 꼴값도 없는 것이 시집은 어떻게 왔느냐. 고아라서 가정교육도 똑바로 못 받았네. 명절 때 큰 상 차릴 돈도 없는 게 며느리라고 들어왔네. 결혼식 날부터 시작된 구박은 4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 시어머니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밥그릇이 제 이마로 날아왔습니다. 남편 김철구는 그런 어머니 앞에서 저를 한 번도 감싸주지 않았죠. 오히려 맞을 짓을 했으니 맞지 하고 비웃었습니다. 시어머니 환갑잔치 때도 저는 부엌에서 종일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손님들 앞에서는 우리 며느리가 효심이 깊어서 라고 하시더니 잔치가 끝나고 나서는 밥도 제대로 못하는 게 무슨 며느리냐며 또 구박하셨습니다. 아들 태훈이와 딸 미희를 키우면서도 항상 행복하진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아버지를 닮아갔습니다. 제가 장터에서 허리 휘도록 일해 번 돈으로 태훈이의 학원비를 겨우 마련했을 때였습니다. 엄마는 왜 이렇게 구식이야? 다른 엄마들은 카드로 긁는데 엄마는 맨날 현금만 세고 있고. 아빠 말이 맞아. 엄마는 촌스러워서 창피해.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제 아들이니까요. 하지만 딸 미희는 더했습니다. 친구들과 놀러 간다며 돈을 달라고 했을 때였습니다. 엄마! 장터 아줌마처럼 구질구질하게 다니지 말고 다른 애들 엄마처럼 세련되게 살면 안 돼? 진짜 창피해 죽겠단 말이야. 그때마다 저는 아이들 앞에서 웃으려 했습니다. 내 자식들이 나를 부끄러워한다는 게 가슴 아팠지만 그래도 자식이니까 이해했습니다. 몸이 너무 고단했지만 자식들 학원비, 용돈을 마련하려면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이불 속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 남편의 냉대, 자식들의 외면. 그래도 버텼습니다. 내 손으로 번 돈으로 아이들 뒷바라지하는 게 자부심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술만 마시면 폭력적이었습니다. 넌 제대로 하는 게 없어라며 저를 천대했고 그저 이렇게 사는 게 제 팔자련이 했습니다. 시장에서 아주머니들이 안쓰러워하셨지만 저는 그저 웃으며 넘겼습니다. 마을 장터에서 야채를 팔아번 돈으로 아이들 학원비를 대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마저도 빼앗아 술값으로 써버렸습니다. 돈을 숨겨보려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매번 차잔에 가져갔으니까요. 장롱 속이든 이불 밑이든 그는 마치 도둑 고양이처럼 제 돈을 차잔에 가져갔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굽은 허리, 거칠어진 손. 제가 언제 이렇게 늙어버렸는지도 모르게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거울 속 할머니 같은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장터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허리가 아파 절뚝거리며 집으로 들어서는데 현관에 낯선 구두가 놓여 있었습니다. 남자 구두였는데 반들반들 윤이 나는 것이 비싼 물건 같았습니다.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최근 들어 더 자주 외박을 하더니 이상하게 꾸미고 다니는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니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 시간쯤 동네 술집에서 술에 취해 있었을 텐데 웬일인지 집에 있었습니다.
더구나 평소에는 입지 않던 값비싼 양복을 차려입고 고급진 시계까지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이리 와봐. 남편은 마치 개를 부르듯 손짓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오늘따라 그의 목소리에서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허리 통증을 참으며 조심스레 앉자 그가 빈정거리며 말했습니다. 어휴, 그놈의 엄살은 촌스럽고 늙어빠진 너는 이제 필요 없어. 이혼해. 순간 귓가에서 우웅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불과 몇 초 만에 저를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바람을 폈지만 이렇게 대놓고 이혼 얘기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얼마 전부터 집에 있던 귀금속들이 하나둘 사라지더니 통장에 있던 돈도 자꾸 줄어들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함께 보낸 세월이 40년이에요. 제가 뭘 그리 잘못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첫 아이를 가졌을 때도 입덧하면서 장사했던 기억, 아이들 학비 대느라 한겨울에도 장터에서 떨며 일했던 날들. 그동안 장터에서 번 돈으로 남편 술값까지 대주며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끄러워. 이혼 서류 준비나 똑바로 해. 집이고 돈이고 다 내 거니까 너는 입 다물고 도장이나 찍어. 알았어? 이제 끝이야. 남편은 책상을 쾅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헌신했는데 이렇게 쉽게 저를 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쓸쓸한 밤 공기가 제 마음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방 한 구석에 놓인 가방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결혼식 날 들고 왔던 그 가방에는 분홍빛 한복이 넣어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가슴이 설렜었을까요? 새 신부의 꿈과 희망을 안고 이 집에 들어섰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집 온 첫날부터 촌스럽다고 구박하셨지만 그때만 해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잠들지 못한 채 거실로 나왔습니다. 달빛이 서재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문득 며칠 전 청소하다 본 남편의 서류가 생각났습니다. 그때 남편은 왜 그리 급하게 서류를 감추었을까요? 평소에는 제가 청소하는 것도 못마땅해 하던 사람이 그날은 유독 서재 청소를 하지 말라며 화를 냈었습니다. 조용히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2층에서는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렇게 역겨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승리자의 콧소리처럼 거만하게 들렸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맨 아래 서랍에서 누렇게 변색된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낯선 도장들과 계약서, 통장 사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형광등을 켤 수도 없어 달빛에 의지한 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 15개도 넘었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통장도 있었습니다. 금액을 확인하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통장마다 수억 원씩. 도저히 믿기지 않는 금액이었습니다. 제가 장터에서 하루 종일 일해 버는 돈의 몇백 배가 넘는 돈이었습니다. 더 자세히 보니 남편이 제 도장으로 만든 회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장터에서 허리가 휘도록 일할 때 남편은 제 이름으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불법 행위를 제 이름으로 감추고 제게는 가난한 척 연기를 했던 거죠. 아, 그래서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혼을 하자고 했는지, 왜 재산을 자기가 다 정리하겠다고 했는지, 이 모든 불법 재산을 정리하고 도망가려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다른 누군가와 함께 누리려 했겠죠. 손이 떨려왔습니다.
분노였을까요? 배신감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동안의 제 어리석음 때문이었을까요? 40년 동안 저는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남편이 돈이 없다며 저보고 더 벌어오라고 할 때마다 전 정말 그런 줄 알고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장터에서 무릎이 아파도 참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견디며 일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렇게 큰 돈을 숨겨두고 있었던 겁니다. 갑자기 가슴 한켠에서 이상한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두려움도 슬픔도 아닌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저를 짓밟게 두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서 제 결혼 사진이 나왔습니다. 24살의 제 모습이 거기 있었습니다. 분홍빛 한복을 입고 수줍게 웃고 있는 새 섹시. 그 시절에 저는 뭐가 그리 좋았는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렇게 처참하게 망가질 줄은 몰랐겠지요. 서류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통장들을 정리하면서 금액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10억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이 돈으로 뭘 했을까요? 아마도 호화로운 생활을 했겠지요. 떨리는 손으로 계속 서류를 넘겼습니다. 회사 명함들이 나왔습니다. 사장님들과 찍은 사진도 있었죠. 골프장에서 웃고 있는 남편의 모습. 그날도 전 장터에서 야채를 팔고 있었겠지요. 어느 날 태훈이와 미희가 대학원에 가고 싶다며 등록금을 달라고 했었죠. 그때 남편은 분명히 돈이 없다며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자식들의 꿈을 짓밟았던 거죠. 엄마가 돈을 더 벌어볼게. 제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자식들의 꿈을 이뤄주지 못해 가슴이 아팠습니다. 책상 위에 있던 달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금요일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혼하기로 계획한 날인가 봅니다. 서류들을 정리해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도 빠짐없이 찍었습니다. 이제 이 증거들이 제 무기가 될 테니까요. 40년 동안의 거짓말과 배신, 이제는 모든 것을 밝힐 때가 왔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려보세요. 당신이 날 버리기 전에 내가 먼저 당신을 끝장내줄 테니까요. 하고 저는 속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남편이 만들어 놓은 덫에 스스로 걸린 거죠. 평소처럼 밥상을 차렸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제 손에는 힘이 넘쳤고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2층에서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밥상을 들고 올라가 보니 남편은 거울 앞에서 비싼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길이겠지요. 짐이나 싸. 빨리빨리 정리하게. 남편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가구를 버리듯 그렇게 쉽게 말하는 그 모습에 작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통장을 하나씩 꺼내들었습니다. 이 통장들 비밀번호를 바꾸고 싶은데요. 순식간에 10억이 넘는 돈이 제 손 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이 돈을 빼돌리려 했겠지만 제가 먼저 한 수 앞서갔습니다. 정오가 되자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이씨. 이양순, 통장에 있는 내 돈 어떻게 했어? 말 안 해? 네가 그 돈을 왜 손대? 내 돈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늘 저를 위협하고 소리 질렀던 그 목소리와는 달랐습니다. 제가 제 통장 관리하는 게 뭐가 잘못됐나요? 감히 네가 지금 바로 집으로 와. 전화가 끊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회사 차를 끌고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당장 내 앞에 돈 가지고 와. 아니죠. 이제 내 돈이죠?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서류 뭉치를 보자 그의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이제는 제 손 안에 있었으니까요. 이제 어떡하실 건가요?
경찰에 신고할까요? 남편이 주저앉았습니다. 승리자와 패배자가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양순아, 내가 잘못했다. 돈은 다시 돌려줘. 비굴한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저를 짓밟았던 그 거만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돈을 돌려달라고요? 내 이름으로 된 내 통장이에요. 돌려줄 게 없죠. 양순아, 미안하다. 한 번만 용서해줘.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40년 동안 당신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 안 나요? 당신은 내일 이혼하려고 했잖아요. 시끄럽고 이혼 서류나 똑바로 준비해서 와요. 나도 이제 늙어 빠진 당신 필요 없어요. 이혼해요. 남편의 얼굴은 흙빛이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태훈이가 전화를 해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전화와서 엄마가 돈을 다 가져갔다는데 그게 정말이에요? 태훈이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무시하던 그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촌스럽다고 엄마를 부끄러워하던 그 아들이 이제는 달라진 거죠. 엄마, 제가 그동안 불효했죠? 이제부터는 제가 잘할게요. 오늘 저녁에 찾아뵈도 될까요? 돈 앞에서 달라지는 자식의 모습이 보니 서글펐습니다. 미희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부터는 효도하는 딸이 될게요. 제가 야채 장사를 할 때는 쳐다보지도 않더니 이제는 큰돈 앞에서 저절로 효자가 되는군요. 자식들의 위선적인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그동안 저를 무시하고 외면하던 모습은 어디 갔을까요? 그날 밤 처음으로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문을 열자 상쾌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제 인생의 새로운 봄이 온 것만 같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 제가 먹고 싶은 아침을 차려 먹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문 밖에서 태훈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에는 비싼 과일 선물 세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발걸음도 하지 않았을 이 집에 이제는 매일 찾아온다고 합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효도는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미희도 찾아왔습니다. 엄마, 저예요. 미희. 그 아이도 돌려보냈습니다. 양순 씨, 그동안 너무 고생했어요. 이웃집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저의 고통을 아는 유일한 친구였죠. 그녀만이 제 진심을 알아주었습니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거예요. 통장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돈이면 제가 그동안 꿈꿔왔던 것들을 모두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40년 동안 억눌러왔던 제 꿈들을 하나씩 이뤄나갈 수 있겠죠. 우선 장터에 쉼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따뜻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도와주는 데 쓰고 싶었습니다. 한숨 쉬는 그들의 어깨를 토닥여주고 싶었습니다. 양순 씨,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제 눈빛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네, 이제야 제가 된 것 같아요. 거울을 보니 달라진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동안의 슬픔과 고통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당당한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소유물도 아닌 자유로운 한 인간으로 서 있었습니다. 남편과 자식들이 버린 저였지만 이제는 제 자신을 찾았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며느리도 어머니도 아닌 그저 이양순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꽃이 피고 지듯 이제는 제 인생에도 새로운 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매일 아침 누군가의 아내로, 며느리로, 엄마로 살기 바빠. 정작 나는 어디에 있는지 잊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